AS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종목이죠? 예, 첫 번째 종목은 크리스탈 먼저 갈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이 최근에 뭐 저희가 이제 과거 공시 잠깐 좀 볼게요. 이 회사 저희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회사가 보유한 뭐 최근에 코로나19 환자에 적용이 가능한 카모스타트라는 약물이 코로나 어떤 치료제 효과가 있다. 이게 임상 2상에 이제 진행 신청이 되면서 한번 이슈가 됐었고 이 회사는 이거 외에도 췌장암 관련된 파이프라인과 그 카모스타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다른 진단 시약이 또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다양한 세부적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신약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27일이죠. 잠깐 공시를 좀 먼저 볼게요. 예. 이 회사가 조금 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시간이 좀 없어서 좀 소개를 좀 못 드렸는데 자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기타 경영사항으로 이제 나온 공지입니다. 자 신약 후보물질 섬유증과 관련된 모든 질환에 대해서 독점 라이센스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계약 상대방은 마카온 주식회사입니다. 뭐 내용은 뭐 이게 한 방에 뭐 우리가 이제 뭐 일시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매출 시효 구조는 아니에요. 예예. 뭐 계약금이 있고 개발에 따른 성공보수 조건이 있고 허가 등록에 따른 성공보수, 매출 관련된 성공보수, 즉 마일스톤 계약이죠. 어떤 개발이 진행 단계에 따라서 보수료, 즉 매출 대금을 시효하는 마일스톤 계약 방식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전체 금액은 1,060억 정도, 1,069억이네요. 예, 총 계약의 규모는 1,069억인데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오인해서 들을 뭐 필요는 없습니다. 1,069억, 약 1,000억 정도 되는 이 수주 대금, 라이센스 계약 체결 대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예. 계약 체결일은 7월 27일이지만 이게 상용 출시 후 10년이거든요. 예. 10년 안에 보여지는 어떤 성과에 따른 단계적 어떤 마일스톤 방식의 도달시 받는 수익 구조다. 이런 관점인데 이게 일단 뭐 주는 의미는 뭐냐면 단순하게 다 하면 한 1,069억 정도 회사가 쉐어할 수 있는 매출액입니다. 예. 물론 좋은 거죠. 근데 이게 가능성 부분에서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다만 저희가 고무적이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뭐 앵커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수의 파이프라인이 어떤 기술 이전 계약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술 이전이 뭐 흔히 최근 뭐 사례로는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얀센에 대규모 5조 가까이 되는 기술 이전 계약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중간에 이제 드롭이 됐고 그렇죠. 일부 대금을 다시 반환하는 위약 형태도 있었고 이게 뭐냐면 1,069억의 어떤 마일스톤 계약이지만 이 작은 상장사가 이러는 캐거다. 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좀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그 치료제 들어가는 물질,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카모스타트라는 물질인데 임상 2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췌장암 관련된 부분도 임상 2상 B를 또 이제 진행 중에 있고 또 오늘 새로운 어떤 약물이 그 라이센스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그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상업성을 조금 더 이게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뭐 해석이 좀 가능합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크리스탈 내용 자체는 폐섬유종인데 뭐 폐섬유종과 관련된 뭐 각종 질병들이 있죠.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신약 후보 물질, 이게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대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앵커님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앵커님이 보시기에 자 이번에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 상대방 중에서 마카온 주식회사, 이게 대한민국 회사입니다. 이 마카온 주식회사의 어떤 실체 부분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이게? 좀 대단히 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대형 제약사는 좀 거리가 좀 멀어 보이고. 그렇죠. 거리가 멀고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유통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개하는 에이전시. 그래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직접 제약을 한다기보다는 해외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회사하고 그렇죠. 먼저 계약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영업권에 대해서 그들이 또 열심히 뛰어왔을 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베네핏 즉 구조들을 쉐어하는 이런 부분들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상 뭐 근무하셨던 회사에서도 예전에 이제 결국은 중국에 이걸 유통할 수 있는 즉 이 기술 이전을 그렇죠. 적극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는 회사하고 먼저 계약 관계를 또 맺었죠. 그렇죠. 뭐 과거에 뭐 북경에 관련된 뭐 그렇죠. 에이전시가 좀 있었고, 그리고 뭐 일례로는 뭐 미국의 에이전시도 있었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해하는데 잠깐 좀 공시를 좀 보면 예. 4번 기타 투자 판단에 뭐 내용 나와 있습니다. 예. 마카온 주식회사는 올 7월에 설립한 섬유증 치료 신약 개발 전문 회사다. 예. 그러니까 오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올해 7월에 설립된 이 신약 개발 전문 회사에 예. 마치 이 회사가 1,069억을 기술 이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 이 회사가 직접 어떤 이 마일스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시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이 배후에는 어떤 이 비밀 유지 계약으로 지금 가려져 있는 대형 제약사 내지는 뭐 글로벌 제약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은 되는데, 현재 사실은 이걸 너무 우리가 맹신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그림으로 회사가 가고 있으니 예. 관심을 좀 갖는 선에서만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거는 뭐 공시 그대로 1,079억 마일스톤 계약했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사야 돼. 내지는 그렇죠. 지금도 낮은 가격이야. 필요까지는 없죠. 그렇죠.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호재성 계약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게 뭐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영역에 있는 뭐 다국적 제약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죠. 당연히 이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뭐 올해 설립된 이제 폐섬유종 관련해서 전문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한번 캡을 씌워서 보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급하게 여러분들이 마음 안 가지셔도 될 부분은 명확합니다. 네. 예. 자, 다음 케어젠 종목인데요. 케어젠 AS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뭐 케어제는 뭐 저희가 예. 계속 여러 번 좀 강조를 좀 해드렸죠. 이 과거 이게 1년 3개월 전에 예.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거래 정지 사유는 감사 의견이 이제 거절됐죠. 예. 당시에 우리가 좀 충격을 좀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는 이익을 내고 있던 회사입니다. 이익을 내고 배당금을 주던 회사가 졸지에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된 거죠. 회계가 잘못 적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의견 거절에 따라서 회사가 거래 정지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선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회사가 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하고 작년이죠. 작년 3월에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되면서 최근에 잠깐 공시 히스토리를 좀 볼게요. 이 회사가 7월 3일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에 대한 정정이 있었습니다. 66억짜리 계약이 22억 6천으로 줄게 되면서 34.2%로 계약이 종료됐다. 즉 50%를 초과하는 번복. 이로 인해서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고, 7월 27일에는 보면은 이 불성실 공시법이 그 지정 벌점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뭐 앵커님이랑 그때 예상을 했는데, 예. 저희가 이거는 좀 경미할 것이다. 예. 벌점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뭐 얘기하시죠. 심각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1.5점으로 부가벌점을 받았다. 뭐 크게 뭐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예. 이게 사실 1.5점이면 경미한 그렇죠. 수준의 굉장히 벌점이다. 경미한 수준의 벌점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사실은 뭐 케어젠이 주주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뭐 지금 케어젠이 주주들이 불안해하는 마음들을
달려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할 부분도 아니고 그렇죠. 우려로 인해서 주식을 팔아야 될 부분은 더더욱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중간 배당을 줬던 법인입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오늘 케어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요. 예. 어제 나왔던 공시입니다. 이어서 이제 공정 공시가 또 나왔는데 예. 잠깐 좀 공정 공시 볼게요. 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이 회사는 전기 대비 당 실적은 뭐 소폭 마이너스 3% 정도 이제 감소했어요. 이거는 네. 코로나19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예.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좀 늘었어요. 당일 실적은 56.3% 예. 늘었습니다. 물론 연결에 따른 누적은 11% 상승했는데 개별로 보면 56.3% 약 한 2배 가까이 상승하는 기염을 지금 토해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익도 역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5% 준 걸로 보여지지만 미미하죠. 전 동기에 139억, 132억. 예. 크게 뭐 증가함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한간에 좀 뭐 언론에서 믿었던 케어젠, 너마저, 예, 케어젠 믿었던 너마저라는 단어를 들먹이면서 배당금을 너무 적게 준다.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앵커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반기까지 어떤 이 실적 보고서들이 속속 나오는 시점인데 예. 배당을 결정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오히려 배당금을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유보액을 좀 더 축적하는 그런 그렇죠. 회사가 지금 좀 약간 코로나 사태로 좀 불안감이 소극적인.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회사는 지금 배당을 하는 것보다는 유보율을 좀 놔두고 그리고 이게 중간 배당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기말 배당은 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규모를 가지고 그렇죠. 어떤 계획을 잡을 때 용이한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중간 배당은 사실상 이게 이 중간 배당을 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기말 때까지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가 좋지 않아서 기말 때 다시 거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배당을 했다. 그리고 배당의 규모가 작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믿었던 너마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뭐 명백한 옐로 저널리즘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케어젠 계속 좀 주주들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다. 배당 성향이 뚜렷한 회사고 저는 네. 항상 이런 종목은 이 조정 시 계속 좀 매수하는 걸 저는 정말 권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케어젠이 이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변화가 없고 오히려 영업이익은 좀 더 늘었다. 뭐냐면 이 경비, 그러니까 들어가는 어떤 판관비 비중이 줄면서 그러니까 판매하는 금액은 동일한데 이익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고정비가 적게 들어간다. 이런 의미에서는 회사의 가치가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이렇게 완화되는 시점에는 분명 케어젠이 이 회사의 가치를 조금 더 인정받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해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 종목 한 종목 더 있죠. 네. 오늘 급등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제테마. 이게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방송에서 제테마를 지금 메디톡스의 품목 허가 취소에 대한 반사적 이익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종목이고. 그렇죠. 이제 뭐 우리 변영인 대표님은 제테마의 러시아 진출, 네. 그죠? 임상에 대한 그러니까 제테마의 이런 필러 제품 러시아 진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이 회사는 필러와 보톡스를 같이 취급합니다. 예. 좀 아이러니하죠. 예. 이게 사실은 이 제테마는 예병군 앵커님의 재발견이다. 이렇게 저는 평하고 싶은데 사실 이 당시에 무상증자 광풍, 무상증자를 너도 나도 결의하면서 무상증자의 광풍이 있었던 6월 초죠. 예. 6월 초에 많은 회사들이 무상증자를 많이 결의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무상증자를 결정하고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는데 당시에 어떤 10일 가린 그 옥석 가리기를 이제 가릴 이제 시점이 됐다. 예. 어떤 부분에서 단순하게 새로운 주식이 나오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주가의 희석 가치도 봐야 되고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우려를 했었는데 예, 예. 제테마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앵커님께서 이제 짚어주셨죠. 예. 당시에 이 러시아에 이 필러 제품이 품목 허가 승인이 나면서 그렇죠. 이제 가시화된 어떤 판로 유통 이제 실적이 이제 나올 이제 구간이라는 거죠. 이제 예. 제품이 어떤 형태로든 시판 허가가 됐기 때문에 유통될 것이다. 예.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동유럽 시장, 특히 동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이 필러 제품이 한국산 필러 제품이 유통된다는 그런 메리트 또는 기술력 이런 것들을 좀 우수하게 평가했고 예. 이후에 제테마더 톡신주 100단위의 뭐 식약청 임상 1상 2상 시험 계획이 승인됐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필러 이외에 보톡스죠. 예. 보톡스에 대한 어떤 임상 시험이 1상과 2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분명 메디톡스의 반사적인 수혜주기다. 후발 주자이긴 하나 필러의 제품이 매출로 이제 잡히고 있고 톡신주의 어떤 임상 승인 이후에 실적 이런 부분들을 뭐 연계해서 볼 때 가능성은 충분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저희가 정리를 했었고 예. 최근에 뭐 공시 이슈 좀 잠깐 보면 예, 예.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소요 상황 보고서 쭉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좀 이게 해석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무상신주가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1대1 방식이 만주가 들어오죠. 예, 예. 그럼 임원은 한 주라도 변동이 되면 지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이슈 때문이지 이 임원들이 장내에서 지분을 산 건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드리고 제테마는 뭐 앞으로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앵커님? 뭐 당분간은 이제 이게 미용 시장의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미용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남자들에게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이미용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 제테마에 대한 부분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메디톡스의 지금 어떤 품목 허가 취소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뭐 최근에도 계속 좀 조금은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최근까지도. 거기에 대한 반사이. 그래서 휴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메디톡 지금 이 제테마라든가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은 반사적이 계속 있을 수 있다. 특히 해외 진출을 지금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어찌 됐든 그렇죠. 표면상으로 봐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새로운 어떤 고가 영역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제테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결국은 이미용 시장의 확대,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황의 호조 이런 것들이 종목적 안정성도 같이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놈의 틀립니다. 시장에서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종목이 아닌가.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SK에서 인수를 한다. 그렇죠. 예. 피인수설이 돌았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이거 뭐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일단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늘이죠. 예. 조회 공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설. 예. 자, 답변 시한은 오늘 6시까지 답을 예. 줘라. 예. 뭐 너무 이거 뭐 볼 것도 없다. 이런 뭐 분위기죠, 시장은. 근데 이게 뭐 오늘 이제 처음 상한가를 간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상한가를 갔는데 바로 조회 공시 요구가 들어왔다. 이거는 뭐 약간 의도된 냄새도 좀 납니다. 그죠? 예. 사실 이게 뭐 엠바고라고 하더라도 예. 이게 IB 업계니까 뭐 증권업계에서 주관사가 사전에 성사가 된다는 거는 예. 아마 딜에 대한 논의는 있었죠. 예. 뭐 저는 사실 시초가에 오늘 한번 조금 담아봤지만 예. 뭐 좀 운이 좀 좋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예. 이노메트리 같은 종목은 사실은 이 정보의 어떤 선취매 조건에서는 좀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만의 아주 소수들만 알 수 있는 뭐 극비의 사항일 것이고. 그렇죠. 이게 근데 오늘 좀 아이러니한 거는요. 예. 오전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먼저 돌았죠.
아, 예, 구체적인 내용이 예. 매각에 대한 주관사는 NH투자증권. 예, 예. 그다음에 매수의 주체는 SK. 예. SK 그룹도 아닙니다. 그냥 SK입니다. 예, 예. 용도는 2차 전지 사업 진출.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노메트리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이노메트리가 뭐 하는 회사냐?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보면 우리 좀 방사능, 예, 예. 방사선을 활용한 우리가 검사 장비를 이제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엑스레이 그렇죠. 검사 장비. 이게 의료용은 사람의 인체를 검사하는 거라고 보면 예. 이 산업용은 우리가 이제 일례로 보면 뭐 공항에 갔을 때 예. 짐을 우리가 이제 붙이죠. 검색대에 그렇죠. 이제 투과를 하면 이 안에 예. X선 장비가 이제 이 짐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이 이노메트리는 반도체 검사 장비 또는 디스플레이용 검사 장비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되는데 주력은 반도체용입니다. 예, 예. 이 반도체 시너지가 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더니 예. 답은 정해졌죠. 2차 전지용입니다. 그렇죠. 예. 2차 전지 검사 리튬 장비. 이온 배터리 쪽에 그렇죠. 검사 장비. 이노메트리는 작년까지 350억 정도 매출액을 실현했고 40억 정도 되는 영업이익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50억 정도 되는 영업이익과 40억 원대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던 알짜 회사입니다. 회사의 어떤 잠깐 좀 분기 보고서 볼까요? 회사는 뭐 흠잡을 데가 없이 외형이 너무 좋습니다. 예. 자산은 606억. 그다음에 부채는 94억. 예. 매출액은 전기 318억. 예. 53억의 영업이익, 46억의 당기순이익. 올해도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정말 알짜 회사를 SK가 소위 채갔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이노메트리가 사실은 이 상장 업력이 짧습니다. 예, 예. 그렇죠. 2018년도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이 SK 그룹이 인수를 하는 인수 시너지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향후 주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SK가 진짜 인수하는 게 명확하다면 뭐 향후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시총 뭐 일단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구간은 시총 3천억 이상은 가지 않겠느냐. 3,500억까지는 무난하게 보이고 거기서 오버슈팅이 나온다 하면 시총 4천억에서 5천억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룹의 지금, 어떤 계열 연계 시너지를 예상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찌됐든 SK 쪽이 지금 최근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만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만나는 과정에서 2차 전지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뭐 SK 이노베이션 쪽에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어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노메트리를 인수하는 그러니까 그런 구도를 잡아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예측이 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둘이 만나서 인사 나누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뭐 우리끼리 이래 만나서 밥 먹었느냐, 사람 왜 그랬었느냐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둘이 만나서 구체적인 아마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들을 했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SK가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이노메트리 인수를 계획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꾸준히 있어왔던 얘기는 아니었어요. 예, 저도 너무 뜻밖이었던 뜻밖의 일은. 그러니까 시장이 뭐 쭉 있어왔던 얘기면 그렇죠. 이거는 뭐 그 만남하고는 무관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 연관성이 이때까지 아무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회동 이후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그룹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면 뭐 이노메트리 주가를 봐도 그래요. 이게 진짜 그런 내용들이 돌았다면 주가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뭐 지속적인 뭐 선침해가 됐다든가 그렇죠. 사전 정보가 일부 유출됐다든가 사전 정보라는 게 사실 미공개 정보라는 게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뭐 회사가 왔다 갔다 하면 셀 수밖에 없는데 그 세는 과정에서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물론 이제 최근에 한 4개월여 동안 주가가 꾸준히 올라온 건 맞습니다만은
그렇게 급작스러운 모습은 오늘이 처음이라는 거.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지금 시총이 한 1,800억 정도. 어제 전일 종가 시총이 1,800억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더라도 뭐 1,800억에 지금 뭐 그러니까 한 300억 정도, 2,300~400억 정도가 됐겠네요. 그죠? 오늘 시총을 보면. 그렇죠. 그럼 뭐 3,000억, 뭐 오버슈팅 거의 한 4,000억까지 봐야 되겠네요. 4,000억 이상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아직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아직 뭐 근데- 회사의 공식적인 뭐 답변은 없었지만. 공식적인 답변은 들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이노메틀이었고요. 다음은 상신 브레이크입니다. 예, 뭐 상신 브레이크는 저희가 뭐 라디오 방송에서도 많이 들었죠. 예. 예,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의 대명사죠. 예, 예. 이 상신 회사가 브레이크.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회사예요. 네네. 제가 잘 아는 회사이기도 하고, 네. 상신이 이제 언제부터 커지기 시작했느냐면 자동차 튜닝 문화가 한참 유행했던 2000년 초반부터 상신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하드론 제트라는 브레이크 패드였죠. 맞습니다. 예, 그 하드론 제트라는 브레이크 패드로 인해서 상신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특별한 공시 사항이 있습니까? 예, 뭐 악재라면 좀 악재일 수 있는데 예. 좀 우리가 좀 정확하게 봐야죠, 공시는. 예, 실질적인 악재인지 실질적인 호재인지 여부. 예, 항상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잠깐 좀 공시를 볼게요. 회사가 6월 23일, 5월 27일 좀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최근 공시 히스토리 상에서도 5월 달에 생산 중단, 5월 27일에 생산 중단, 6월 23일 생산 중단, 7월 28일 생산 중단.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이 주요 공시는 아주 회사에게 뭐 리스크합니다. 가장 일례 예로는 이제 일화가 있죠. 일화가 대규모 매출, 대규모 수주가 중단이 되면서 매출액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들어올 돈이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상신 브레이크는 한번 공시를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7월 28일자 생산 중단을 볼게요. 자, 생산 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3,049억. 이게 전체 매출액의 77.8%가 날라갔다. 자칫하면 큰일 난 거거든요, 회사가. 예, 예, 회사가 3,919억 매출을 했는데 예, 예. 3,000억이 통째로 날라갔대요. 예, 예.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나와 있습니다. 자, 생산 중단의 내용은 브레이크 패드 제조다. 예, 브레이크 패드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브레이크 패드 제품의 생산을 좀 중단한다.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완성차 판매 감소에 따른 고객사 발주 감소다. 즉 현대차나 기아차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신 브레이크가 이 고객사의 어떤 그 차가 안 나가는 거죠.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차가 양산이 뭐 좀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돌아가지 못하고 순환해서 이제 돌아가는 흐름인데 이에 따른 어떤 그 발주 부품의 이 변동성이 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 보여지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생산 중단 일자는 2020년 8월 13일, 20일, 21일, 27, 28, 31일 총 6일 생산 중단하는 겁니다. 네, 6일을 생산 중단해 놓고 마치 3,049억이 날아가는 것처럼 오인해서 해석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자, 이런 건 아니고요. 회사가 이거는 좀 회사 차원에서도 저도 이제 공시를 좀 오래 경험했던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이걸 좀 실질적으로 생산 중단 공시가 맞는가 좀 네. 이런 의심이 좀 드네요. 왜냐면 일자별 중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시적 생산 그렇죠. 중단이고 일자별 생산 중단.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하다못해 전기가 나가서 전력 공급이 안 돼서 라인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갑자기 부품이나 기기 장치에 이상이 생겨서 며칠간 조업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일부 그럴 뭐 때마다 할수 있는 화재가 것은 발생해서 아닌 그런 거죠. 경우도 예. 생기고. 예. 생산 중단이라는 건 좀 약간 규정에 대한 오인 해석 좀 한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담당자님께서는 한번 이 공시 규정을 한번 더 숙지를 한번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049억 원의 매출 생산 손실이 아니다
예. 6일간의 생산 중단 일자로 인해서 생산 중단에 영향이 좀 있을 뿐이다. 예. 이렇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상신 브레이크 회사의 내용이 지금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가 이 회사에 이제 어떤 생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지금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내용이 출발 주식시장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실적이 악화돼서 어닝 쇼크가 나오는 종목군들은 일단 피하고 보자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 피해주냐 수혜주냐. 상신은 코로나 피해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완성차의 판매 감소, 그렇죠. 그죠? 그리고 완성차가 판매 감소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품 업체들 문제 생기는 거고, 그거는 신문에서 수차례 나왔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 잘하면 하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될 수 있다는 내용들 계속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맞물려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확실히 겪고 있는 기업이고, 그로 인해서 즉 어닝 쇼크에 가까운 실적들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일단은 그렇죠. 뭐 공시상으로 보면 그렇게 피해야 될 종목이냐, 갑자기 급락이 나올 종목이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조금 피해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 좋지 못하지만 이 생산 중단에 대한 파급이 막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저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야입니다. 네. 자, 좀 빠르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일야는 제가 이어서 좀 같이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더 공시해 볼게요. 아까 상신 브레이크처럼 생산 중단이 되는 사례는 이런 경우는 좀 다른 겁니다. 자, 직접 매출액 300억인데 24억 1억이 날아간 겁니다. 예. 즉 뭐냐면 이 수주가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됐는데 이라는 베트남에 기지를 두지 않고 국내 생산 고집하다가 물량이 이제 확 끊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치 이 기간이 있는데 이 결정이 지난번에 7월 16일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연장이 됐죠. 8월 6일까지 이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저희가 드렸던 이 해석법은 거래 정지까지는 안 갈 것이다. 예. 상장 유지까지는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300억 중에 240억 원이 날아가면서 매출 유형은 완전히 이제 적어진 겁니다. 약 60억 정도. 제조 매출이 60억마저 줄어들면 중대한 어떤 사업 부분에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될 텐데 회사가 빠르게 이제 조치를 했죠. 7월 27일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주요 사항 보고서 제출을 했는데 주식회사 일화가 갖고 있는 SFFS를 수합병한다. 이게 뭐냐면 일화가 자회사를 갖고 있는 이 회사를 합병해서 주사업으로 넣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자, SFS는 외식 사업입니다. 외식 업체죠. 좀 해단을 볼게요. SFS는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다. 예. 자산은 110억. 그다음에 부채는 17억. 매출액은 작년에 이제 91억을 냈습니다. 예. 그다음에 1억 3,500의 소규모 이익을 내고 있는 법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예.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유출을 하는 겁니다. 회사는 LG전자로부터 수주 급감이 아니라 거래처와의 중단이 됐습니다. 예. 그럼 이 회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 내지는 회사 존속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자회사에서 하고 있던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주사업으로 붙이는 작업을 이제 결정하게 된 거고, 소규모 합병은 이 종료 일정이 이제 7월 27일에 합병 계약을 해서 8월 25일까지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을 거쳐서 9월 29일이 이제 합병 등기 예정 일자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면 4분기부터는 실적이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화가 주 사업은 변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새로운 사업의 새로운 매출액이 재무제표에 반영된 시점으로 봐서는 상장 폐지 결정보다는 거래 재개가 좀 이렇게 보이지 않나?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저도 되거든요. 상장 폐지로 가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뭐 새로운 또 매출이 될 만한
그렇죠. 회사를 또 갖다 붙였고 자구책을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상장 폐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 정지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시는 분들은 저희 프로를 보면서 명확한 기준을 조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룸마 진실의 시장 여기까지입니다.